것과 비슷한 외관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무권 대리인가 있어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 이게 바로 125조의 표현되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누가 입증할 것인가?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것인가? 민법에 나오는 모든 선의는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추정이 된다고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네요. 이미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선의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본인이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5조 표현들이 뭘 공부했냐면요, 요건, 효과, 입증 책임,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25조 표현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들이죠. 이제 이쪽에서 126조의 표현들을 볼게요. 민법 126조의 표현들이, 이 126조 표현들에도 출발하실 때 법조문의 이름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 126조 표현들의 이름은 뭐냐면요, 낯설으시겠지만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또는 다른 말로 그냥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들이, 이게 이제 126조의 표현들인데, 이제 기본 케이스 볼게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컨대 갑이 을한테 내 부동산의 저당권을 주장하고 돈 2억만 좀 대출해 주세요. 대출해 오세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저당권을 주장하고 2억을 대출해 와라. 이렇게 대리권을 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 병한테 가서 저는 갑이 시켜서 왔습니다. 모든 법제효과는 갑한테 기소합니다. 현명을 하고 저당권을 주장하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돈을 빌려다가 갖다 줍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을 주장하고 2억을 빌려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병이 저당권을 주장하고 2억을 빌리고 추가로 2억을 또 빌려요. 그러면서 4억을 빌려가지고 2억은 지가 쓰고요, 2억을 갖다 줍니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 지금 갑이 얼마를 빌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4억을 빌려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갑은 4억을 빌린 적이 없고 얼마 빌렸습니까? 2억을 빌렸죠. 그럼 이때 병이 갑한테 4억을 달라고 할 것인가, 2억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통정리할 때 을의 입장부터 볼게요. 을한테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를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2억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을한테는 2억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 2억 빌린 것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추가로 빌린 돈 2억, 이건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죠? 그러니까 추가로 빌린 돈 2억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빌린 돈 2억은 대리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무권들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권들이가 되면 이 추가로 빌린 돈 2억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인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병한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요건이 뭐냐면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 정당한 이유만 충족이 돼버리면 갑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126조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26조는 왜 이렇게 써놓은 것인가? 이것도 이해하시면 쉬워요. 지금 보세요. 을은요, 갑을 배신한 사람이죠. 맞죠? 갑의 믿음을 깬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이 배신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건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니까 네가 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말건 이건 니네 둘 문제다. 대신 이와 같은 친구한테 일을 맡겼다는 그 외관을 믿고 돈을 내준 거니까 그 외관 믿은 사람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126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세요. 126조도 결국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거냐면 일정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외관이 있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외관이 없으면요, 1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해석할 때는 선의무과실로 해석합니다. 그럼 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랐다는 뜻이죠. 뭘 몰라야 되냐면 을한테는 4억의 대리권은 없고 2억의 대리권만 있다, 이 사실을 몰라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억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을 때는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126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들이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즉 뭡니까? 무권 대리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의무과실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12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126조의 표현들이라고 하죠. 이 정당한 이유는요,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선의무과실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이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 아니냐? 그러니까 추정되는 것이다. 추정되는 거니까 병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법전에 정당한 이유라고 써있지 않냐. 법전에 정당한 이유라고 써있다는 것은 이거는 만약에 선의무과실이라고 써있으면 추정되는 게 맞다. 근데 이건 정당한 이유라고 써있기 때문에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추정되지 않고 이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이와 관련돼서 학설과 판례 판이한 대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6조 표현들이 의, 요건, 효과 공부한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서 갑이 을한테 내 부동산 저당권을 청하고 돈 2억만 좀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뭘 했냐면 저는 갑이 시켜서 왔습니다. 모든 법적 요건은 갑한테 기소합니다. 현명을 하고 2억을 받아다가 갖다 줍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하고 2억을 빌려오라고 했죠. 근데 당해 부동산을 2억에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을이요. 2억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병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지금 을은요. 갑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당권을 청하고 돈 2억 빌려와라. 저당권을 청하고 돈 2억 빌려와라. 기본 대리권 분명히 있죠. 근데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대리권을 안 줬잖아요. 그럼 결국 이 처분한 행위는 한 단어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무권 대리행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무권 대리행위입니다. 그럼 무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추인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만 동그라미가 되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니 케이스만 보면서 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요건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건이요. 126조가 적용되어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을한테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기본 대리권 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126조에 의해서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126조의 표현들이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케이스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케이스 자체가 중요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126조 표현들에서 시험에 단골로 뜨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지문이 떠요. 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으로 부여된 대리행위와 월권 대리행위는 동종 유사할 것임을 요한다. 이런 지문이 뜹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 연습하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세요. 이쪽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요. 갑이 을한테 기본 대리권으로 부여된 대리행위 뭡니까? 돈 빌려오라고 대리권 줬죠? 금전소비대차계약칙이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근데 가서 한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돈 빌리는 행위를 했죠. 그럼 이거는 같은 종류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줄 때 저당권을 취하고 돈 빌려와라 이렇게 대리권 줬죠? 근데 가서 한 행위는 뭘 했습니까?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는 행위였어요. 그럼 이거는 같은 종류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126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래서 126조의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으로 부여된 대리행위와 월권 대리행위는 동종 유사할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 지문 연습하려고 지금 이 케이스를 설명드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지문을 밑줄 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26조의 표현들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보시죠. 이쪽으로 화면 넘겨주시죠.
일단 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요. 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본 대리권과 관련돼서 또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일상가사 대리권. 그래서 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시험에는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126조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그 일상가사 대리권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일상가사 대리권 앞에 생략된 말이 부부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부부간.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명시적으로 숙권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명시적으로 숙권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어요. 이를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학설 대립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정 대리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82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대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명시적으로 숙권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이게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했던 거니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맞죠? 그럼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상가사 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일상가사 행위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